네, 3월 8일 월요일 영민한 DJ로 만나는 영민한 투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김프로로 만나 뵀는데 오늘은 DJ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네. 시장 출발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중화권 증시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국내 증시도 그 영향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벤트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사실 이번 주가 진짜 좀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네. 들어요. 좋은 의미에서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사실상 이제 시장이 그동안의 대내외적인 어떤 변수들 때문에 워낙 좀 변동성이 조금 심했었잖아요. 이번 주가 진짜 좀 피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미국에서 나오는 이슈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출렁거리고, 중국이나 홍콩에서 나오는 이슈에도 계속 좀 출렁거리고, 이런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서 계속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도 미국 증시가 제법 강하게 3대 지수가 다 1% 이상 반등이 좀 들어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3% 넘게 이제 좀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에 나온 보도를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거의 텍사스 오스틴에 이 공장을 이제 짓는 게 거의 이제 확정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협력사들, 소재나 이제 부품을 공급할 회사들이 이제 입찰을 시작했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는 사실 IT 쪽도 별로 좀 재미없고, 제약바이오 또 역시나 좀 힘든 흐름이고, 자동차 쪽도 조금 지지부진하고, 오로지 윤석열 테마주, 마치 이제 차기 대통령이 이제 된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윤석열 이제 인맥 테마주들만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수급적으로 아직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1130원 위로 이제 뚫고 올라가고 있고, 주 후반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라든지 각종 이제 중요한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기관 외국인들 수급은 좀 관망세가 짙다. 개별 이제 종목 장세가 이제 연출되고 있는 흐름인데, 변동성은 이제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수급적인 변곡점, 그리고 지수의 변곡점도 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시장이 반등이 좀 들어온다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렵지만,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을 좀 대비를 하시면서 많이 빠졌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유가가 워낙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화학 업종들 분위기가 워낙 좀 좋거든요. 그런 종목들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어가지고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외국인의 수급 동향에 따라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일 것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영민 DJ님께서 편입하셨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저희가 녹십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CMO 쪽 수익성 굉장히 좋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오늘 바이넥스라는 기업이 CMO 기업인데 원료를 이제 좀 조작했다라는 이런 좀 약간 좀 안 좋은 악재성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워낙 좀 강하게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녹십자라든지 SK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제 개별 악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37만 3천 원 정도 구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청약이 좀 시작될 거죠. 그야말로 또 역대급의 이제 경쟁률이 이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모가는 6만 5천 원 이제 상단, 공모 밴드 상단에서 이제 결정이 좀 됐어요. 기관들이 이제 청약을 해봤더니 경쟁률이 무려 1000대 1을 넘어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뜨거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기업이고, 만약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장외에서 거래되는 것처럼 주가가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시가총액이 거의 이제 15조 원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녹십자는 지금 이제 겨우 한 4조, 5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른 이제 CMO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비하면 주가가 현저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올해 이제 본격적인 이제 CMO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한다면 모더나 쪽 CMO를 한다라는 건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 이제 스푸트니크 V라든지 추가적인 이제 백신 CMO와 관련된 계약들이 이제 체결이 된다면 올해 이제 잘하면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생겼거든요. 실적 대비해서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기술적인 위치를 보더라도 바닥이 이제 좀 다져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이제 40만 원을 넘어섰다가 40만 원짜리가 이제 돌파가 되고 난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박스권 흐름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올해 초에 이제 모더나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한번 상단을 조금 높이면서 50만 원을 한번 뚫기도 했었는데요. 주가는 다시 한번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이제 좀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 부분에서 이제 가격 매력이 부각되는 곳에서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50만 원 제시해드렸으니까 너무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 쪽에서는 파운드리와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강하게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처럼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이 CMO, 뭐 백신 생산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녹십자 다른 CMO 관련주에 비해서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목표가 50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저희가 HSD 엔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네. 김프로를 만났을 때 네.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를 해주셔서 박수를 쳐드렸던 기억이 네. 나거든요.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할까요? 자, 오늘 뭐 장중 고점 대비하면은 한 9% 가까이 지금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국제 유가가 또 지난 주말에 또 배럴당 66달러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유가가 이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는 철강주, 화학주, 그리고 정유주,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들 이렇게 이제 순환매 사이클이 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현대 미포조선이라는 종목이 장중에 거의 7% 가까이 급등을 했고 이 종목도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께 영민한 투자 시간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죠. 현대 미포조선이 오늘 7% 강세,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도 오늘 장 초반에 거의 한 6, 7% 가까이 상승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조선업황 수주 사이클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업황이 이제 좋아지는 것도 하나의 모멘텀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철강, 조선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유가 상승 수혜주로 이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도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HSD 엔진은 이제 블록딜과 관련된 악재는 충분히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된 상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6,800원에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 장 초반에 한 7,410원까지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요. 제가 목표가를 8,4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아직까지도 충분히 좀 여유가 있어요. 지금 정도 구간에서도 뭐 7,000원 초반대면 충분히 저는 매수 기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표가 유지하면서 홀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해운 조선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관련해서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도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뭐 올해 주도주로 자동차, 전장 부품 쪽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현재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네. 우리 국내 증시가 좀 활력을 잃어버린 게 저는 이제 가장 좀 결정적인 이유가 이 자동차 업종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한 것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대표적으로 일단 현대차 너무 못 움직이고 있죠. 아이오닉 5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좀 선풍적인 좀 인기를 끌면서 사전 예약에서 그야말로 이제 대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뭐 말씀이 나왔던 기아차와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기아차 뭐 7,000원 초반대에서 반등이 이제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고점 대비하면 아직도 거의 한 20% 가까이 좀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리뷰해드리고 있는 현대모비스 마찬가지죠. 현대차가 전기차를 만들던 뭐 기아차가 전기차를 만들던 아이오닉 5 그리고 CV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전기차 모델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부품주 이 GMP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의 가장 최고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현대모비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지루한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을지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성장 모멘텀이 저는 아주 강력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좀 드는 게 바로 현대모비스거든요. 미국의 테슬라라는 기업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25%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주당 이제 600달러 선이 이제 깨졌어요. 근데 하락이 들어온 이유 중에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유율의 변화. 그동안에는 이 테슬라가 거의 이제 독점을 하다시피 한 이 전기차 시장에 미국의 GM이라든지 포드, 폭스바겐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이런 후발 기업들이 워낙 이제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테슬라의 이제 지위가 조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거든요. 전기차의 판매량 지난 2월 달에 내연기관차 그야말로 이제 뭐 우리가 뭐 쉽게 친숙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휘발유라든지 뭐 디젤 이런 걸로 이제 움직이는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판매량의 점유율이 5%나 급락했다는 게 정말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보여지거든요. 전기차가 그만큼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 뭐 지금 당장 좀 못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에는 여전히 이제 강력한 좀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40만 원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뭐 40만 원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현대차 그룹주들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중장기적으로는 40만 원까지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매니저님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자님들께서 문자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를 들고 왔는데요. 매수가가 29만 9천 원에 비중 10%라고 하십니다. 앞서서 핫5 종목에서도 살펴봤고 네. 현재 닷새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수익을 챙길까요? 아니면 더 들고 갈까요? 포스코가 사실 이제 요즘에 경기 민감주들, 특히 이제 대형주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많이 조금 오르내리고 있는 기업인데, 지난주에는 특히 이제 그 포스코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염호 때문에 워낙 좀 이슈가 좀 강하게 좀 됐었잖아요. 뭐 그거는 차처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포스코의 주가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경기가 이제 회복되고 있다. 유가가 올라가고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사이클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유가와의 상관관계, 금리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또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코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될 거고,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철강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직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더라도 이제 그런 이슈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제 유가라든지 이제 금리 상승기가 원래는 경제가 이제 성장하는 회복 국면에 이제 진입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나타나는 시그널들이기 때문에 포스코라는 기업 이제 철강주의 이제 대장주로서 주가가 이제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워낙 좀 빠르게 올라오긴 했어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 뭐 5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은 단기적으로 한 27만 원 정도 부근에서 33만 원대까지 쉬지 않고 이제 한 번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당연히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거든요. 눌림목이 조금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5일선이 이제 쉽게 이탈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31만 원 정도의 익절가를 잡아놓고 5일선 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후발로 이제 지금 자리에서 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 이제 타이밍을 조금 늦추셔가지고요. 기술적인 이제 조정이 조금 진행된다면 한 31만 원 정도 가격, 그 정도 부근에서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38만 원까지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경기 민감주 쪽으로 최근 시장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많이 올랐지만 38만 원까지 앞으로 더 들고 가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S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0만 8천 원에 비중을 34% 들고 계신다고 하세요. 좀 고점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 종목도 진짜 좀 많이 좀 뭐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네.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디지털 뉴딜 이런 수혜주로 이제 좀 부각이 좀 많이 됐었던 종목인데 정말 주가가 좀 무겁잖아요. 실제로 이제 작년에 기대했던 것만큼 이제 실적이 썩 좋아지질 않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악재는 바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이제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제 수혜가 좀 부각됐었던 종목인데 그 시기가 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모멘텀도 약간 조금 소멸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조금 들거든요. 다만 이제 매수를 조금 이제 높게 하셨는데 주가는 이제 바닥까지 이제 조정을 받을 만큼은 충분히 받은 것 같아요. 작년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1월 초였네요. 1월 5일 날 이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이제 한번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자리를 이제 다 밀어내면서 바닥까지 이제 조금 수렴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뭐 손절 모드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리면서 보유를 하는 게 조금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1차적인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는 한 21만 원 정도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이제 뭐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리고 이제 삼성 SDS가 삼성 그룹 내에서 뭐 SI와 관련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제 세계 시장으로 좀 진출하기 위한 많은 이제 신규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뭐 주가가 충분히 이제 터닝이 한번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21만 원까지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진단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나 삼성 SDS 기대감은 굉장히 큰데 주가는 굉장히 무거운 네.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점 잡고요. 회복 예상을 평가해 주셨으니까요. 21만 원까지 반등 기다려 보시자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생기실 때마다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시원하게 문자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영민 DJ님의 원샷 원킬 종목 알아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일까요? 네, 시장은 뭐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지만 네. 한 종목 일단 먼저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4,500원에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는 종목인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코렌텍이라는 종목이 그래도 단기간에 뭐 한 10에서 15% 가까이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이제 잘 터치를 했잖아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그 중에서도 해외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하는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코렌텍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었는데 후속주 중에 하나로 그야말로 이제 뭐 헬스케어와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업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임플란트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고 유통하는 기업인데 작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아주 강하게 지금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뭐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이제 실적이 좀 나왔거든요. 최대 규모의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제 시현을 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점점 더 강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코렌텍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도 사실 뭐 국내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이제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외 시장을 얼마나 이제 빠르게 개척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준비해온 사진을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인데 보시는 것처럼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국내 시장에서는 과점 거의 50% 이상의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확실한 이제 시장 이제 상위 기업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해외 시장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좀 달라요. 해외 시장에서는 스트라우만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22.5%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독일이라든지 유럽 기업들이 다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이제 점유율이 한 7%를 이제 겨우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실적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급증을 했다라는 거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라든지 러시아와 관련된 이제 해외 시장을 본격적으로 이제 개척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거든요. 해외 매출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이제 개선되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업이익의 개선 속도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에 이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성장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덴티움이라든지 이런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1월 말에 강하게 한번 올라서고 난 이후에 주가는 이제 한 달 이상 계속해서 이제 행보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스권 흐름이 이제 진행이 좀 되면서 단기 고점 부근에 이제 7만 원 중반대에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요 매물 소화 과정이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이 이제 덴티움이라는 종목인데 요 종목도 1월 달에 사실은 이제 박스권 행보가 조금 나타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이제 발산을 하면서 강하게 슈팅이 한번 좀 들어왔거든요. 비슷한 흐름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74,5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86,000원, 손절 가격은 6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스케어 쪽 지난주에는 코렌텍을 제시해 주셔서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종목 알아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 어떤 거 들고 오셨나요? 네, 두 번째 종목은요. 12,150원에 V1텍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장비 종목 중에 요즘에 정말 느닷없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이에요. 원래 이 회사가 이제 증착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좀 만드는 기업인데 갑자기 이 회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나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선익 시스템이 장중에 15%가 넘게 이제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를 좀 따져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마이크로 OLED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메타버스 이제 수혜주로 이제 관련이 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VR이라든지 AR 이런 이제 기기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OLED 디스플레이가 정말 좀 중요하겠죠. 그러면 꼭 선익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OLED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장비 종목들도 넓게 보면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수혜주 중에 하나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V1텍이라는 종목이 원래 이제 본업 자체가
장비와 2차 전지 검사 장비 그리고 이제 OLED 이제 디스플레이 아픈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한다. OLED 디스플레이가 단순히 이제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오닉 5라든지 뭐 테슬라의 모델 Y 이런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에도 전부 이제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정상적으로 이제 만들어졌는지 디스플레이 특히나 OLED의 어떤 표면이 정상적으로 이제 패널에 부착이 좀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이 아픈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제 V1텍이 다른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종목들하고는 달리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졌는데 올해는 그 실적의 성장세가 점점 더 도와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5,000원, 손절 가격은 1,6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